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그 주제는요, 이보다 자세한 돌파 매매에 대한 기준을 제가 오늘 잡아드릴 텐데요. 아마 저보다 자세하게 돌파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A부터 C부터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D 고수라는 사람이. 이 모든 고수들의 돌파 매매 기준들을요, 그냥 다 교집합 시켜버렸어요, 제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교집합에 들어가는 돌파 매매 종목은요, 승률이 엄청 높고 손익비가 좋은 매매일 겁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모든 충족되는 조건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돌파 매매는요, 손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고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승률이 그렇게 100%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오늘 설명하는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을 선정하지 않아도 돌파 매매는 할 수 있지만요. 지금 오늘 설명하는 모든 기준들은요. 다 교집합이 나온다면 그 종목은 돌파 매매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자세하게 오늘 돌파 매매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자신도 돌파 매매에 자신이 있는 편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돌파 매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요. 오늘 어떤 이제 고수들은 다 매매했다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의 관점 있잖아요. 접근 관점을 다각도로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예를 들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 너무 안 눌러주시면 미워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요, 이 11월 5일 있잖아요. 상승률 상위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가요. 그냥 2차전지의 그냥 질주였고요. 이제 엔터가 좀 전체적으로 요즘에 엔터 핫하잖아요. 뭐 시간에도 보니까 상승을 했던데 역시나 엔터 이쪽이 좀 오징어 게임 2도 있고요, 로제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엔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두 개로 탑2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늘 2차전지 리튬 관련주가 강했거든요. 정확하게 리튬 관련주가 강했어요. 하이드로 리튬이랑 리튬 포스랑요, 뭐 그 외에 리튬 관련 주식 강했는데요.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오늘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별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1등주, 2등주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튬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도 강했고 뭐 전반적으로 2차전지의 그런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매매를 많이 했으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이게 시장 주도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엔터 영상 콘텐츠, 그쵸? 그리고 이제 게임. 이건 어떻게 보면 그거랑도 관련 있잖아요. 한중 교류 확대 기대감에 이제 엔터와 영상, 게임 이런 것도 모르는 것도 있지만요. 그냥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었어요. 그 종목의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요, 전체적인 섹터 이슈도 있었고 개별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오늘 좀 주요 관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가 전반적으로 좀 수단이 나왔습니다. 또 신규 상장주 플러스 뭐 2차전지, 그쵸? 우주항공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요즘 핫한 그런 섹터와 이 신규 상장주와 그런 같이 중복되는 그런 테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권 분쟁,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진부하죠. 이거는 좀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좀 상승은 크게 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요 정도는 제가 그냥 사이드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설명한 것들은요,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어떤 걸 했냐면요, 전 CIS를 했거든요. 이거 돌파 매매 관점을 다각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보시면요, 오늘 설명할 거는요, 이 9가지 중에요, 돌파, 눌림, 스캘핑 이 세 가지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 CIS가요, 이제 평소 때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차트 중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돌파 차트요. 신고가 돌파, 그쵸? 신고가 돌파, 그리고 전고 돌파,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처럼 장기 평선, 이 핑크색이거든요. 데이세 이평선 돌파. 그리고 또 여기서 뉴스가 좀 부각이 되면서요, 강력한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오늘 시장 분위기에 맞는 2차전지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요,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이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1만원 라운드 피겨 있잖아요. 여기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겁니다. 돌파로. 이 라운드 피겨 잡아먹는 물량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슈는 여기서부터 나왔긴 했는데요. 특징주 이슈 타이틀을 달고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1만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요. 이때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오늘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가 나오면서 121선 돌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재료와 121선과 만나면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강력한 돌파를 이룰 경우에는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 케이스가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밑에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공략을 한 타점은요, 요 만원 라이언드 피겨 구간 여기 돌파했을 때부터 공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돌파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만원을 왜 중요하게 보나, 모든 사람들이 돌파할 때. 그럼 라운드 피겨부터 달아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라운드 피겨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라운드 피겨라는 말은요, 000 이런 단위로 주식에서 딱딱딱 떨어지는 대략적인 큰 가격 단위예요. 지금 여기로 따지자면요, 1만원이에요. 1만원. 이 1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요,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는데, 그 저항대를 엄청난 거래대금으로 뉴스가 동반되면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엄청난 많은 고수들이 이 라운드 피겨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그 가격대의 엄청난 큰 거래대금을 보고 그렇게 덤벼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이게 시장 주도 섹터의 그런 2차전지 강세 분위기의 흐름을 알았다면요, 또 재료까지 체크하면서 매매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거래대금만 보고 1만원 돌파한 접근한 사람도 있을 거고, 방금처럼 2차전지 분위기 속에 재료, 뉴스 돌파로 접근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또 프로그램 순매수가 크게 들어왔었거든요, 이때. 그러면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또 뭐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 추이라든지 수급, 프로그램 추이, 수급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모든 돌파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다 겹치는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1만 라운드 피겨 돌파하는 구간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돈들이 여기에 막 달라붙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라운드 피겨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라운드 딱딱딱 떨어지는 단위가 왜 지지와 저항의 기준점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심리적인 이유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적었지만 39살에서 40살로 넘어가면요, 사실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럼 38살에서 39살 갔을 때와의 그런 똑같아야 되잖아요. 한 살이니까. 근데 우리가 40으로 넘어가면서요, 나이가 갑자기 많이 들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줌마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은 한 살이더라도 이 40살로 넘어갔을 때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30대에서 40대로 바뀌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저씨가 된다라는 느낌, 이제 아줌마가 된다라는 느낌이, 이 4자가 숫자가 탁 4자로 바뀌는 순간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요, 나이에서의 라운드 피겨예요. 딱 떨어지는 39에서 이제 40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라운드 피겨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왜냐면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숫자가 바뀌는 그런 구간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도 000, 그쵸? 봐보세요. 9,900원짜리가 100원만 올라와봤자 1%밖에 오른 게 아닌데, 우리가요, 단순히 100원이 올랐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1만원이 됐다. 이제는 뭔가, 숫자 자체가요, 의미 있는, 1만원대로 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요, 이거는 되게 큰 변화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주가가 이전에 비해 한 단계 더 큰 단위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요, 이 라운드 피겨는요, 강한 저항대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잘 바뀌지, 원래 여기서 막 무너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걸 강력하게 돌파했다는 거는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주가 흐름을 보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라운드 피겨 가격들을요, 심리적인 저항대로 우리가 많이 불러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요,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라운드 피겨가 이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요, 1만원을 돌파했을 때 많이 돌파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요, 호가당 퍼센테이지 변화율들이 달라요. 2013년까지는요, 1월까지는요, 원래요, 보세요. 이 1,000원 라운드 피겨죠? 5,000원 라운드 피겨죠? 이것도 만원 라운드 피겨입니다. 원래는요, 호가 단위가, 이거 개정이 됐지만, 이제 개정되기 전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호가 단위가요, 1,000원에서 변하는 순간부터 5원 단위로 이렇게 호가 단위가 구성이 돼요. 이해되셔요? 그리고 1,000원까지 전 있잖아요. 이 동전이었을 때는요, 1원 단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호가 올라가면요, 0.5% 상승이고요, 1호가 떨어지면 0.1% 하락이에요. 같은 호가인데 퍼센테이지율이 다른 게 딱 보이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15가를 다 잡아먹었다고 칠게요, 물량을. 그럼 우리는 5%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나 그런 거 제외하는 겁니다. 하지만 15가가 떨어지죠? 그러면 1%밖에 손실 안 해요. 좋지 않아요? 같은 15가인데 15가를 잡아먹고 올라갔을 때는 5% 수익, 15가가 떨어졌을 때 1% 손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드 피겨의 가격대는요, 호가 변화율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큰 수익, 떨어질 때는 적은 수익. 적은 손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1만원도 이랬습니다. 1만원 위로부터는 0.5% 상승이에요. 여기랑 똑같이. 근데 떨어질 때 0.1% 하락. 15가 다 잡아먹고 올렸을 때는 우리 5% 수익이에요. 수수료 그거 지금 생각 안 할게요. 근데 15가 다 밀리고 떨어지면요, 겨우 1%예요. 5배나 차이나.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럼 1만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한 호가당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크기 때문에 한 호가만 올라가도 우리는 수수료 빼고도 수익이에요. 하지만 떨어질 때는 5호가나 떨어져야지 0.5%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는 그런 1000원대 있잖아요. 이 구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방금요. 올라갈 때는 0.5%씩 올라갈 때, 떨어질 때는 0.1%. 약간의 호가 그런 변화율이 약간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호가 있잖아요. 이거를 좀 개정했어요. 이 호가의 단위를요. 여기 5원, 여기 1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요, 1000원까지는 원래 1원이었거든요. 그 5,000원 5원, 1만원 10원, 이런 식으로 됐어요. 5만원 50원. 이 호가 변화율이. 아까 1만원 때부터 이제 올라가면요, 10원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여기서 50원이 올라가잖아요. 50원이요. 그쵸? 한 호가당 50원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 만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10원 단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원 넘어가면 50원씩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위아래를, 그 호가 그런 차이 있잖아요. 이 50원을요, 이걸 10원으로 교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도 떨어져도 똑같다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떻게 바꾸냐면요, 예전에는 의미 있는 라운드 가격이요, 1000원, 5000원, 1만원, 5만원, 10만원, 여기서부터 호가가 변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퍼센테이지가 크고 떨어질 때 퍼센테이지가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2000원, 5000원, 2만원, 5만원, 20만원, 50만원이요, 그거예요. 올라갈 때 수익률이 퍼센테이지가 크고요, 떨어질 때 퍼센테이지가 작아져요. 손실률이 작고 손실률이 커요. 같은 호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볼게요. 이 5만원짜리 보세요. 5만원짜리. 이 5만원짜리 보이시죠? 이게 언제부터 개정됐냐면 2023년 1월 25일부터예요. 지금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이렇게 5만원, 이것도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오를 땐 0.2% 상승이에요. 여기 보시면 호가, 그쵸? 한 호가당 15가 올리면 2% 수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세요. 떨어질 때는요, 1호가당 0.1%예요. 그럼 15가 떨어지면요, 1% 손실이에요. 그러면은요, 5만원을 넘어가는 순간요, 우리는요, 15가 올리면 2% 수익, 15가 떨어지면 1% 손실. 이득이죠? 올라갔을 때는 크게 먹는데, 떨어졌을 땐 그의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같은 호가가 밀리면요. 그러면요, 이 5만원은 의미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여기 5만원, 그쵸? 그렇지만 만원은요, 지금 현재 만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만원은 큰 변화가,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아까는요, 만원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만원이 이제 한 호가 올라갈 때 0.5%였잖아요. 그리고 한 호가 떨어질 때 0.1%였죠. 이런 호가로, 했었는데, 2023년 전까지는요. 지금은요, 똑같아졌어요, 이제. 올라갈 때도 0.1%, 떨어질 때도 0.1%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운드 피겨로서의 의미는 조금 사라졌죠?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한 호가당 0.5%씩 상승했는데, 지금은 이 호가 단위 있잖아요. 이 호가 단위를 10원으로 2만원까지는, 이렇게 2만원까지 변경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전에는 2만원 미만까지는 10원으로, 그쵸? 예전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에 포함됐었단 말이에요. 2만원은. 1만원은요. 그쵸? 50원이 변하는데 지금 10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거 보면요,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대의 라운드 피겨의 의미 있는 가격이요, 이제 여기서 의미가 더 커졌죠. 호가 변화율은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는만 체크할게요. 라운드 피겨가 왜 중요한지.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 1호가당 퍼센테이지 변화율이 상승할 땐 높고 떨어질 땐 낮다는 그런 이유였어요. 그쵸?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라운드 피겨를 돌파했을 때 호가당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공략했던 이유도 있던 겁니다. 예전에. 지금도 뭐 의미 있는 뭐 2만원이랑 5만원대는 의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무려 2만원은요 올라가면 0.25% 상승하거든요. 한 호가당요. 50원이니까.
50원이 있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10원씩 떨어지거든요. 그럼 0.05% 떨어질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0원에서 50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호가 단위가요. 2만원부터. 지금 이렇게 개정된 겁니다. 예전에 만원이었던 게 지금 2만원으로 규정됐어요. 그러면요, 올라갈 땐 0.25% 상승, 25% 상승, 떨어질 때 0.05%, 5배나 차이 나요. 웃기죠? 15가 잡아먹으면 2.5% 상승하는데요. 15가 떨어지면요, 겨우 0.5% 떨어지는 겁니다. 5배는 차이 나버리죠. 그래서 여기 2만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개정되고 나서는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가면 재미없죠?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 있죠. 라운드 피겨는 왜 의미가 있냐?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의 호가 변화율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매매를 많이 했어요. 1만원 돌파, 2만원 돌파 이럴 때.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요, 라운드 피겨 구간 1만원 돌파. 오늘 어떤 거죠? CIS 있잖아. 이게 1만원을 돌파했어요. 일단 밑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때는 지금은 제가 공략 관점만 설명드릴게요. 1만원 돌파했죠? 공략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서 한 3% 정도 수익이었거든. 3%가 아니라 좀 더 높았을 겁니다. 한 4%까지 수익이었나? 그지만요, 저는 사실요, 오늘 2차전지 강세 속에 이 박스권도 돌파하고 장기편도 돌파하고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이거 상한가까지 좀 갈 줄 알았어요. 이 당시에 좀 크게 갈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좀 안 던졌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다시 밀리더라고요. 근데 1만원이 한번 돌파되고 나면 지지가 되잖아요. 아까 말했죠. 라운드 기획에 1만원은 이제 돌파되고 나면 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샀습니다. 여기 돌파봉 시가를 손절을 잡고 칼같이 잡고요. 떨어져갖고 1만원 부근에서 더 샀어요. 분할로 막.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돌파할 때 한 4, 5%에서 던진 것 같아요. 1만원에서 많이 사가지고 1만 20원까지 아마 잡혔을 겁니다. 물량이. 그리고 한 1,700원 부근까지 올라갈 때 한 4% 정도에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졌는데요. 매매는요. 수익은 냈어요. 마무리 졌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접근 관점을 심오하게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돌파에 공략했고 눌림에 공략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 눌림 다 했던 겁니다. 뭐 어떤 거? 요거죠. 요거. 돌파 눌림이요. 그쵸? 장중 주도주 돌파 눌림 다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는지 이제부터 상세히 살펴볼 거예요. 라운드 피겨 설명하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보세요. 처음에는요, 시장 주도주 매매 4가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우선 볼게요. 그리고 나서 돌파 관점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되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돌파 매매 시 세부 사항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한번 바꿔볼게요. 그쵸? 강한 거래대금 유입, 이것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이제 그 종목이 여기서 유입됐을 거 아니에요, 돈이요. 그러면 일본 봉상 20억 이상 발생 시 그때 장중 주요 관심을 했잖아요. 눌림으로요. 이거 돌파되고 나서 나중에 1만원에서 이렇게 지지로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쵸? 어쨌든 여기 장중, 지금 오늘은 돌파 설명 드릴 거니까 20억 이상 발생했죠, 여기서요. 장중 주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매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본 봉상 25억씩 나오면 돼요. 여기 50억씩 두 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25억 이상 터진 거 보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괜찮아요. 뉴스 나올 때 그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요, 이 뉴스는요, 특징 타이틀을 달고 나서부터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됐거든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특징주 타이틀 달고. 근데 특징주 타이틀 달기 전에도 똑같은 이슈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슈가 수급으로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슈긴 한데 수급으로 반영이 안 됐네. 실제로 수급으로 반영되는 건 이 특징주 타이틀을 달고 똑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가 수급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요, 두 번째 뭐예요? 시장 분위기에는 맞는 재료. 오늘 리튬 관련 2차전지 리튬 관련 주식들이 엄청 강했거든요,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게요. 2차전지요. 그쵸? 이게 주도 섹터인 거 파악이 됐습니다. 리튬 종목들이 오전장에 강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요, 이 주도 섹터가 파악이 됐어요, 일단은요. 그리고 나서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라면은 2차전지 관련된 재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처음에 리튬이 강했습니다. 이타준지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나서 이 CIS는요, 전통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요, 2차전지가 강했을 때요, 리튬이 먼저 강했잖아요. 그래서 리튬 1등, 2등을 아까 보시면 하이드로겐 리튬 포러스로 본다면요, 그러면 이제 전고체로 순환이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의 대장주, 이거 종목이 테마를 형성, 이슈가 테마를 형성,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이 전고체라는 2차전지가 있잖아요. 이 큰 2차전지의 그런 큰 틀에서요,
이 리튬 섹터가 있고 전고체 섹터를 따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에서 이제 전고체가 도는구나. 그럼 전고체 1등은 오늘 개별 이슈가 나온 CIS가 이 종목이 이 전고체 배터리의 그런 테마를 형성시키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공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1등을요. 그걸로 봤을 거예요. 방금 요거 CIS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요.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리튬이 강했구나. 2차 전지 때 리튬이 엄청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 리튬 1등을요. 그걸로 본 거죠.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러스로 보고요. 이 전고체 이것도 그냥 리튬인지 몰라. 그냥 2차 전지라는 큰 틀 안에 있다고 그냥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전고체인지 리튬인지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2차 전지 안에서 CIS가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후속 부각을 받으면서 이게 강한 흐름을 보이구나. 그러면 이걸 왜 공략할까? 이게 1등인데 이게 거래대금이 컸거든요.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주가 강력하게 상한가를 갔어요. 하이드로 리튬이. 그리고 나서 2등주를 공략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주가 상한가한다며요. 근데 2등주가요. 1등주가 거래대금이 약해요. 근데 2등주가 거래대금이 더 커요. 훨씬. 그럼 2등주도 매매를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거 이제 굳이 전고체를 구분을 안 하고 2차 전지랑 큰 틀에서 이게 거래대금이 빵빵빵빵 크게 터지면서 재료도 있으니까 이게 매매를 해볼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요,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죠. 매수 방법은요, 이거예요. 매수법은요, 1분봉 거래대금 최소 25억이 터지면서요, 3분봉상은 최소 50억이에요. 분봉상 의미 있는 저항대 박스권 돌파 시. 무슨 뜻이냐면 이걸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50억 이상이거든요. 이거 100억대예요. 그러니까 이 3분봉으로 보면요, 여기 돌파봉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장기평선 돌파된 거거든요. 1만원 라운드 비결이자 되게 중요한 저항대였어요. 121선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1만원 라운드 비결라는 그런 강한 저항대를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강한 돈이 유입이 되면서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 있고 3분봉으로 보더라도 1분봉으로 보더라도요. 여기 보시면은 1분봉상요, 이 50억대 이상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돌파가 나올 때 1만원 돌파할 때 그리고 또 121선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저항대, 의미 있는 저항대라고 보는 거죠. 라운드 비격 그 121선 돌파 거기를요. 그래서 이제 1분봉으로 여기 돌파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1만원 돌파, 아마 1만원 물량을 크게 잡아먹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따라붙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매수법은 그거예요. 그러면 손절법은 어떻게 되냐? 손절법은요, 이 1만원 있잖아요. 1만원을 돌파하는 1분봉상 1만원을 돌파하는 이런 돌파봉이라고 할게요. 이 돌파봉이 시가를 이탈했을 때, 이 시가를 이탈했을 때, 이해되시죠? 이걸 칼같이 손절을 잡아야 돼요. 만약에 손절폭이요 2%보다 짧다면요, 이게 3%가 될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 3%, 한 4%짜리네, 그 돌파봉이.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시가를 손절가로 잡거나요. 그럼 이탈 안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나중에 여기요, 그쵸? 손절가로 잡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공략했는데 이게 이 봉이 이렇게 짧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짧아갖고 2%짜리 안 된다면요, 이 저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 봉의 시가를요. 그렇게 손절가를 잡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접근했어요, 돌파봉에서. 그럼 이 시가를 손절을 잡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늦게 살펴갖고 이 돌파봉에서 진입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절가를 잡냐면요, 여기 저가라든지 아니면 여기 시가, 이전 봉에. 왜냐면 이 봉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이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봉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손절법은요, 이 돌파봉 시가 이탈 시 손절이에요. 이건 1분봉이든 3분봉이든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손절폭 2%보다 짧다면 너무, 그쵸? 그 이전의 분봉의 저가라든지, 분봉의 저가. 내가 지금 방금 진입한 이 분봉의 저가라든지요, 이 분봉의 저가라든지, 아니면은 시가. 분봉 전의 시가. 내가 진입한 분봉 전, 여기 진입했다면 여기에 시가를 손절을 잡는다든지요. 그렇게 이제 손절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돌파는요, 매수하자마자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 방법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돌파 매매 자체는요,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물타기는 유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로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슈가 좀 나왔어요. 좋은 이슈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2차전지 여기서 돌파 나올 거라고 미리 샀다고 칠게요. 여기서 돌파봉에서 여기서 거래되게 안 터졌지만 좀 뭐 얼마 터지? 한 16억 정도 터졌을 때 샀다고 칠게요. 이슈가 나왔잖아요. 특징지 이슈만 안 붙었을 뿐이지. 여기서 1차 매수를 만약 했다 칠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좀 얇게 하겠습니다. 너무 두꺼워갖고. 그리고 이것도 좀 줄일게요. 잠시만요. 깔끔하게.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돌파봉 매수했다 칠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돌파됐잖아요. 그래, 좋아.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차로 여기서 샀지만요, 유은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다시 유입되면서 더 크게 가네? 그럼 여기서 2차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타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돌파봉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돌파해서. 그냥 좀 약간 선침해? 조금 선침해 관점에서 좀 빠르게 한 템포 빨리 들어갔다고 칠게요. 거래량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밀려버려요. 그러면요, 물타기 안 합니다. 자기가 산 매수 단가보다 싸게 더 산다는 의미인데, 물타기는요, 평단 낮추는 행위잖아요. 더 싸게 사서. 돌파 자체에 들어갔는데 이 돌파복 시가 깨진다. 그러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돌파 매매는 돌파봉이 사서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 추가하면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1차 매수 평단보다 조금 더 높게 사갖고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돌파봉 매매 기본적으로요, 불타기는 많이 해요. 고수들의 관점이 다 비슷합니다. 이거는 경험 많이 하다 보면 알아요.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디테일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여기요. 매수법, 손절법, 추가 매수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인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늘 제 시장 분위기 아까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이때 포착했다가 2차전지 관련주를 제가 크게 괜찮은 것만 이렇게 앞으로 나열을 했는데, 하이드루, 리튬 포어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거래대금이 작아요. 그리고 나서 CIS가요, 거래대금이 갑자기 급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 두 놈을 거의 압도시키죠. 요 두 놈이 합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뉴스까지 부각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전지에 이런 CIS가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에 맞는 그걸 본 거죠. 재료를 본 거죠. 그쵸? 2차전지, 주도 섹터가 2차전지니까 2차전지 주도 섹터 안에 나오는 재료가 나오면 그걸 공략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뉴스 부각 시 의미 있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료 매매에서 디테일하게 다루는 핵심 재료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면은 더 좋게 보는 거고요. A급, B급, C급이 있잖아요. A급, A, 트리플 A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테마 1등주지 파악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종목이 테마를 형성했는지 이슈가 테마를 형성했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두 개를 끌고 와서 보는 게 낫겠다. 잠시만요. 보세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는지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테마 1등주라면요, 2차전지 전체적인 그런 큰 섹터를 볼게요. 2차전지라고. 그쵸? 그럼요, 이 2차전지 1등은요, 당연히 등락률로 보면은, 그리고 거래대금으로, 이제 이 당시에 상한가 할 때 거래대금으로 보면 이게 1등이었거든요. 하이드루 리튬이요. 그러니까 리튬주, 여기에 리튬 섹터라고 할게요. 리튬. 그쵸? 여기 하이드루 리튬 A라고 할게요. 이게 1등으로 갔어요. 그러면요, 지금 이 CIS가 새로운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할 때는요, 2차전지의 큰 틀로서 보고 후속주로 보느냐,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거를 B로 볼게요. 이 CIS를. 이해되시죠? 그럼요, 이게 테마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별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차피 결국엔 큰 틀에서 2차전지잖아요. 이 리튬 전고체에서 순환이 되는데, 이 전고체에서 1등은 CIS다. 거래대금도 크고 등락률도 크고. 그 중에 아까 EV 첨단 소재라든지요, 뭐 이후에 한농화성이라든지 그 전고체 배터리도 이놈이 강하게 갈 때 같이 따라갔거든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전고체 배터리의 그런 섹터의 힘을 섹터 테마를 만든 뭐라고 해야 되지? 1등이라고 보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요, 개별 재료 부각 시 그 종목을 공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목이 테마를 형성했다는 거는요, 이 하이드로 리튬이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리튬 테마를 형성시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하나의 테마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이 CIS가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여기에 보시면 테마를 형성시켰잖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테마,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이 리튬 테마를 형성하는 1등주라고 보는 거고, 이걸로는요, CIS는요, 이 전고체 배터리 테마를 형성시킨 1등주라고 보고 공략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런 경우는요, 이 종목이 테마를 형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부 섹터, 세부 전고체 배터리 테마라는 걸. 하지만요, 2차전지의 전반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2025년도 이제 2차전지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섹터 전체적으로 그 테마를 본다면요, 2차전지 섹터, 2차전지 테마라고 본다면요, 이거를 1등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요걸 1등으로 보는 거죠. 이 전체적인 걸 다 본다면. 그리고 이게 후속으로
상승하는 개별 이슈 부각받고 후속으로 상승하는 후속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후속주를 공략했을 때는요, 반드시 거래대금이 크게 나와야 돼요. 거래대금이 기본적으로 1등 상한가 가는 종목보다 거래대금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실제로 같은 테마 내에 있다 하더라도요, 1등이 상한가 가고 거래대금 작게 터지면서 1등이 상한가 가고 2등이 후속으로 거래대금이 막 빵빵빵 터지면서 거래대금 상이 막 10위 안에 들면서 빵빵빵 터지면서 움직일 때는요, 후속주 2등이더라도요, 돌파 및 눌림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양한 사례가 나오면요, 제가 계속 설명드릴 텐데, 반복해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럼 저는 어떻게 봤냐? 저는요, 이 전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의 그런 세부 섹터 테마를 형성시킨 1등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예요. 개별재료 부각시, 그 종목을 공략, CIS를 공략. 이해됐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2차전지 그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럼 섹터 재료 부각시, 그거를 등락률 거래대금, 그러니까 거래대금의 가중치를 두는 거죠. 여기다가 거래대금이 1등보다 크게 나왔잖아요. 훨씬.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빵빵빵 잘 터지니까 여기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면서 기간 외인 수급이 막 프로그레스 매수가 막 크게 들어오니까요. 그거를 또 이제 공략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그러면 차트 분석 후 돌파로 공략할지 눌림으로 공략할지 이제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수와 손절 시나리오를 잡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돌파로 공략했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돌파로 공략, 이 차트 분석은요, 기본적으로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죠. 신고가 돌파 차트, 그리고 전고 돌파 차트, 그리고 방금 말한 121선이라든지 241선이라든지 장기 평선 돌파, 일봉상. 그쵸? 의미 있는 매물들 다 깨끗하게 돌파한 그런 종목들이 확인이 되면요, 바로 공략하는 거죠. 이렇게 N자형 파동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공략하면 돌파로 공략하는 거고, 이때는 좀 한 템포 늦추다가 나중에 1만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쭉쭉쭉쭉 올라갔어. 한 1만 700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1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1만 600원까지 올라갔나? 700원까지 올라갔다가 1만원 다시 떨어졌을 때, 1만원에서 지지로 한번 눌리면 공략해볼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눌림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파일지 눌림일지에 따라서 매수 및 손절 시나리오가 달라져요. 돌파는요, 아까 말했듯이 불타기 관점이죠. 돌파로 공략한다면 불타기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거고, 손절 잡고. 어떻게 손절 잡는지 설명드렸죠. 눌림은요, 물타기 관점이잖아요. 1만원에서 딱 지지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1만 300원부터 1만원까지 걸어둔 거예요. 그럼 1만 300원에 매수됐다고, 그리고 그 밑에서 매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만 300원보다 더 떨어졌을 때, 1만 100원에 떨어졌을 때도 평단을 낮추려고 물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은요, 물타기 관점이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1만원을 돌파했잖아요. 여기요. 1만원 돌파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조금 싫었어. 이것만 안 나오고 그냥 깔끔하게 떨어졌다고 올라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1만원에서 이제 지지 받았거든요. 딱 보세요. 1만 20원에서 지지 받았잖아요. 1만 20원이요. 어. 1만 20원, 잠시만요. 왜 이러지? 네, 1만 20원이요, 여기요. 그래서, 눌리면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분할을 잡고, 여기 한 돌파봉, 한 중간에서 영역을 이 정도로 잡아가지고, 잡는 다음에, 물타기, 분할 매수 관점에 잡는 다음에 잡힌 수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게 작아 보이지만 커요, 이게. 이게 5%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공략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잡고. 이해되시죠? 오늘은 너무 길어도 좀 이해해주세요. 30분 지났네. 예,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 네 가지 관점을요, 이 돌파 관점에서 조금 세분하게 봤잖아요. 세부적으로 좀 봤잖아요, 방금요. 이거 돌파의 관점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매수하고, 손절하고, 추가 매수하지.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 그리고 주도 섹터 파악, 그리고 이거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쵸? 이런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좀 봤죠? 이거. 그리고 테마 1등주인지, 그쵸?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기준들 제가 설명드렸고요, 방금. 아니면 세부 섹터 1등주인지, 그냥 큰 2차전지 테마 1등주인지,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관점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후 돌파 공략할지, 눌림으로 공략할지, 그쵸? 이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기존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에 그런 불과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반복 학습하는 건데, 지금은요, 돌파 확률을 실제로 높여주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요소들을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실제 돌파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요, 호가창을 잘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호가창. 제가 이제 이 글에서도 엄청나게 길게 자세하게 썼는데요.
예전에도 다뤘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한 시간으로 이거 하나만 다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 대신 그 요소는 정확하게 익혀두세요. 5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 호가창이 탄탄한 종목이어야 돼요. 그리고 체결 속도가 엄청 빠르고 연속적인 체결 물량 그리고 받치기 물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보세요. 제가 이제 돌파상 하지 말아야 될 거 짱돌 맞는 것도 나중에 밑에 딱 5가지를 넣었거든요. 어떤 사례냐? 매수 매도 호가창이 얇은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파하기 직전에 예를 들면 이런 호가창이 나왔다고 할게요. 2개. 종목은 제가 뺄게요. 설명 안 할게요. 뭔지. 다 얘기하고 설명 드리고 이제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 한 호가닥 받쳐있는 매수 물량 보이세요? 억대 단위로 받쳐있죠? 이게 10,000원이니까요. 10,000, 100,000, 10,000, 1,000,000, 거의 한 2억씩 받쳐있잖아요. 한 호가닥 거의 억대 이상 받쳐있잖아요. 안정적인 호가창, 두꺼운 호가창이라고 해요. 우리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1억씩 사도 한 호가밖에 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시장가로 내던져도 여기 받치기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10억대가 정도 깔려있는 겁니다. 10호가에.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반면에 이제 매도 호가에 보시면요, 여기 5천 깔려있고, 좀 많이 깔려있는데 2억 정도 깔려있습니다. 그쵸? 최소한 1억대 정도, 평균 1억 정도 깔려있는 거죠, 한 호가당. 그러면요, 이거는요, 두꺼운 호가창으로 볼 수 있어요. 두껍냐, 얇냐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요, 이거는 두꺼운 호가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호가당 억대 정도가 깔려있잖아요. 보시면 매도 호가창에도 거의 10억대 이상 깔려있고, 여기 총 10개예요. 합하면.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어때요? 10,000원짜리가 겨우 1,000? A개? 얼마예요? 10,000, 100,000, 1,000,000, 1,000,000. 에라이. 내가 시장가로 1억 던지면 이거 다 무너뜨려요. 시장가로 이게 시장가로 매도하면요 거의 1억 정도의 15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손실 한 뭐 별로 안 되지만 한 1%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요. 어쨌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거 1억 시장가로 던지면 15가 다 무너뜨리는데 이건 1억 던지면 이거 하나도 못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두꺼운 호가창이고 이게 큰 돈을 해볼 수 있는 호가창이라는 뜻이에요. 호가창이 두껍다는 거는 이 매수 호가창, 매도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받쳐져 있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매매하기. 돌파든 눌림이든요. 특히 돌파에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호가창이 두꺼워야지 내 물량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호가에 큰 지장 없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호가창이 얇은 원준이었고요. 오늘 이건 호가창이 두꺼운 CIS였습니다. 호가창이 두꺼운 CIS 쪽으로 당연히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좋았겠죠?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 호가창이 얇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호가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그 돌파 매매 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할게요.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룬 게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호가창이 두꺼운 거는 이거였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물량들을 이렇게 막 먹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물량 막 1억씩 먹으면 이거 다 먹죠? 내가 여기다가 클릭해서 1억을 먹었다고 한 5억을 눌렀다 칠게요. 여기다가. 그럼요, 여기 있는 물량이 한 2억 정도 되죠? 그럼 3억이 여기 깔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5억 시장가로 요 정도로 시장가로에 내가 5억을 눌러버리면요, 여기까지 한 3억이라고 할게요. 3억 물량은 다 사지고요. 여기 1280원에 내 2억이 깔립니다. 여기 이게 이 호가창이 내려오면서요. 여기 2억이 깔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가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매수를 하면 할수록요, 밑에 딱 호가창이 두둑이 쌓이면서요, 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체결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돼요. 엄청나게 막 물량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체결 속도 독파에서요. 체결 속도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호가창 두꺼운 거 기본으로, 그 다음에 체결 속도 좋고, 뭉탱이 돈. 지금 이 4천, 5천씩 깔려있잖아요. 1억씩이요. 막 5천 단위로 물량들이 막 사람들이 팍팍팍팍 매수해야 돼요. 막 단주로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막 1,000원씩, 2,000원씩 막 18, 18, 18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777 막. 이런 거 안 좋고요, 별로. 그냥 무조건 많은 물량을 막 먹어야지 좋은 거예요.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큰 돈으로 물량을 잡아먹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뭉탱이 돈 출현이라고 해요. 동시다발적인 뭉탱이 돈 출현. 이거는 수급주냐 세력주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되는지 좋은 거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보고, 세 번째는요, 물량 받치기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물량 먹고 나서 여기 바로 호가창에 물량 받치기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만 그냥 간단히 지켜볼게요.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영상 제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호가창 탄탄한 종목이면서 체결 속도 빠르고 연속적인 체결 물량 5,000원, 만원 이상이요. 그리고 이제 받치기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 시작가 물량 먹으면서 그 바로 아래 호가에 물량들이 탁탁탁 크게 받치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 이런 뜻이죠.
이건 호가창은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볼 거예요. 만약에 매수할 때는 많이 봐요. 그리고 나서 크게 올랐어요. 한 3, 4%. 그 다음부터는 차트를 보고 손절가 맞추던지 매수 단가 올려갖고 그 손절가를 좀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든지, 처음에 매수할 때는 호가창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매수 직전 직후는 보고, 그 다음에 한 3, 4% 수익권이 올라갔어. 그 다음부터는 호가창 안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익절하면서 그냥 매수 손절가만 잡고 이익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크게 간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라운드 피겨 가격 돌파할 때가 좋아요. 아까 제가 1만원 설명드렸죠. 1만원 가격 돌파 시 좋다. 그리고 5만원 가격 돌파 시도 좋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개정된 그런 호가 그 변화율은요 5만원에서 이득이죠. 그래서 여기 라운드 피겨 가격 돌파 시에도 상당히 확률이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거잖아요. 라운드 피겨는 아까 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는 오늘 좀 자세하게 다룬 겁니다. 이건 예전에 다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도 섹터에서 나온 뉴스 부각. 아까 2차전지라는 그런 주도 섹터였잖아요. 거기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죠. 오늘 2차전지가 주도 탑 1 섹터니까 오졌죠. 그쵸? 당연히 여기서 부각되는 뉴스가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랬잖아요. 재료 매매 잘하는 사람들이 주도주 매매 잘한다고. 왜냐면은 이 재료라는 게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잘 보면 볼수록 그 종목이 뉴스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주도주가 돼버린다, 이런 말 한 적 있죠. CIS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로 돌파 매매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요, 이후에 연속적인 물량이 계속 들어오면서요,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눌림 매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뉴스로 돌파 매매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주도주의 흐름을 보이네? 그럼 눌림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공략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에 나오는 뉴스 부각, 그리고 13가지 핵심 키워드, 이것도 제가 재료 매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거는 차차 제가 재료 매매 초급편, 재료 매매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다룰 거예요. 나중에 이 커리큘럼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지금 책자도 다 만들었고 차차 다룰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까지만 아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일봉상 신고가 돌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신고가 돌파잖아요. 그리고 일봉상 전고점 돌파. 그쵸? 신고가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역사적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 신고가 돌파고, 나중에 여기서 흔들렸어. 그리고 이렇게 돌파했어. 그럼 이건 박스 돌파로도 볼 수 있고,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쵸? 장기평선 돌파는 처음에 이렇게 고점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121선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은 이게 CIS가 이 장기평선 돌파한 거예요. 이 121선이거든요. 제가 이걸 좀 진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121선을 핑크색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그럼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장기평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장기평선은 밑에서 놀고 있다가 여기서 장기평선을 돌파했잖아요. 그쵸? 이게 또 장기평선이 만원인 구간이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저항대였는데,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이슈까지 좋게 나오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슈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차트는 여기 순으로 준다. 그런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신고가가 또 확률이 좋고,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 그 다음에 박스, 그 다음에 장기평선 돌파. 차트적으로는 오늘은 바닥권 그 장기평선 돌파기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여기 해당돼요. 좋아하는 3순위 안에 들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세. 우리가 실제로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실시간 매매 동향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항상 장점 추정치로 나와요. 장점으로. 그래서 여기 키움에서 1051 눌러보면요, 장중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나오거든요. 이 기관이 얼마 사들인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장점 추정치를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외국인이 기관이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건 알 수가 없어요. 호가창으로 이건 외국인 물량이다, 이건 기관 물량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런 수급 매매 하신 분들이 이건 외국인 물량인지 기관 물량인지 그런 호가 그 매수 그런 패턴으로 파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 것 뿐이지. 근데 프로그램 순매수세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 이 프로그램 순매수세는 실시간으로 이게 얼마가 체결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매수 물량이 나오는지 이거랑 호가창이랑 같이 연동해서 보면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6,000 매도했어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6,055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같이 동시에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순매수세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매수세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요, 프로그램 순매수세가 올라가면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매수까지 같이 이거랑 같이 연계돼 있어요. 외국인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지 프로그램 순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게끔
짜여져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제가 설명의 한계를 좀 느끼긴 하는데, 나중에 저도 자세하게 또 살펴보고 더 설명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프로그램 수매 수수가 크게 들어왔다는 거는 보통요, 외국인의 그런 수급들이 되게 크게 들어온 경우가 같이 프로그램 수매 수까지 연계돼 갖고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수매 수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실시간에 그런 프로그램 수매 수세를 보고요. 아까 그 있잖아요.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CIS가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수매수 꾸준히 받치기 물량 들어오고 막아놔요. 그리고 나서 이거 눌림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나중에 눌림하고 다시 올라갔을 때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세요. 1만원 지지 받잖아요. 여기 1만원 돌파 지지, 그리고 나서 다시 재돌파는 못했지만 여기서 한번 밀리고 나서 이게 기간 조정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서 물린 물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약간 기간 조정을 통해 갖고요, 여기서 물린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하고 다시 5장에 돌파하고 26% 정도에서 마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매매하는지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게 기간 외국인 프로그램 수매수세, 이건 수급 현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큰 손이라고 보긴, 큰 손이죠, 어떻게 보면. 기간 외인들이 주무르는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매매 동향이 빽빽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외인 프로그램 수매수세를 좀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간 외인 프로그램 수매수세까지 크게 들어온다면요, 이 돌파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시총이 크잖아요. 7천억대인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요, 세력주보다는 수급주인 경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 1조 있잖아요. 1조에 가까우면 수급주에 좀 가깝고요. 실초 1천억이 가까우면은 약간 세력주에 가까워요. 이렇게 시총을 나눠보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4천억짜리는 수급주일까요, 세급주일까요? 세력주에 좀 더 가깝겠죠. 그러면 6천억짜리는요, 수급주에 좀 더 가깝겠죠. 이해되시나요? 외국인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알겠지만요, 증권사에서 기관들이 못 사게 막아놓는 종목들이 있어요. 적자 종목이라든지 시총이 작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500억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건 기관 외국인들이 건드리지 못하게끔 그 규정으로 막아놓는 경우도 많아요. 기관 외국인들은 그런 종목을 아예 못 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작으면 작을수록요, 세력주에 좀 가까워요, 보통은. 제가 이 얘기는 왜냐면 이 CIS는 7천억대잖아요. 그러면 이건 수급주에 가까워요. 좀 이해되시죠? 기관 외국인이 주포 세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주포 세력인 거는 당연히 기관 외인 프로그램 수매수세를 보는 게 유리하겠죠? 얘네들이 매매 동향을 보면은, 그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그럼 여기까지 제가 5가지를 체크했습니다. 호가창 보고 어떤 식으로 호가창 봐야 되는지, 두 번째 라운드 비교 가격 돌파하는 그런 구간, 세 번째가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이건 파악해야 돼요. 2차전지가 주도 섹터니까 당연히 2차전지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가 훨씬 확률이 좋겠죠, 돌파 가능성이. 그러면 거기서 뉴스가 부각되면서 13가지 핵심 재료 키워드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쵸? 여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금 차트상, 그쵸? 신고가 돌파, 그 다음 전고, 그 다음 대세이평선, 장기평선 돌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수급주라면, 그쵸? 이 기간 외국인 프로그램 수매수세가 당연히 들어오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까지 다 같이 본다면요, 돌파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이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요, 나는 파동을 요 정도만 먹겠다. 이게 여기까지가 아니야. 요 정도만 먹겠다. 그죠? 그럼 이게 주도주가 꼭 아니어도 된답니다. 그냥 뉴스 돌파 매매들도 요 정도까지는 가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들어가고 빠르게 먹는 사람들이요, 호가창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뉴스랑 호가창만. 그렇지만 이게 주도주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좀 길게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요, 이 핵심 재료 키워드라든지 이런 기관 외국인의 프로그램 수매수세, 그쵸? 이런 거 주도 섹터에 나오는 뉴스인지 이런 것들까지 좀 세부적으로 따져가면서 좀 더 긴 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호가창만 보고 빠르게 스캘핑 하는 사람, 뉴스 돌파, 그쵸? 뉴스 스캘핑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다양한 디테일을 더 보면서요, 좀 더 이게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좀 더 크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라운드 비교는 다 봐요. 이 스캘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주도주 돌파 매매 있잖아요. 거래대가 빵빵 터지면서 주도주 돌파하는
그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이 라운드 비교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비교가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5가지를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5가지 한번 다 살펴보세요. 하나씩 공부를 해보세요. 다 이게 디테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호가창 매매하는 게 편한 사람들은요, 이걸 좀 더 깊이 파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이 재료랑, 그쵸? 이런 수급 현황을 보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좋고 마음이 안정적이야,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그러면은 경험상 이럴 때는 돌파 짱돌 맞는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보세요. 아까 지금 이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호가창 얇은 거 이거 짱돌 맞아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짱돌이라는 표현보다는 누군가가 시장가로 큰 물량을 던져버리면 단번에 2, 3%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주도주는요, 매매하더라도 막 크게 맞거나 막 이런 경우는 없고 대응도 좀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이 얇은 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세요. 이전 고점, 여기서 예를 들면 저는 이거 안 나오길 바랬고요, 그냥 바로 눌린 다음에 이렇게 가길 바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나와갖고 눌리면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워낙 분위기가 좋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2차전지의 분위기가 좋고 또 좋은 이슈도 나오고 대세입장서도 돌파했었기 때문에 눌리면 접근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20선 보이시죠? 여기 지지받는 거. 그래서 여기 시가 이탈 안 한다면은요, 눌림을 접근을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5% 정도 이렇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쵸? 한 700원까지 상승했다가 한 3, 4% 정도 밀렸을 겁니다. 더 밀렸나?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한 4% 정도 밀린 것 같아요. 여기서 5% 정도 밀렸다 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5% 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할 때는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점 대비 5% 밀리고 나서 다시 돌파 시도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왜냐면요, 여기서 물린 물량들이 여기서 매도세가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고점 대비 5% 정도 늘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요,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던진 이유입니다. 여기서 4~5%에서 던진 이유예요. 이거 돌파하고 가려면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 기간 조정이 뭐냐면 매물 소화 과정이에요. 여기서 매매한 사람들 물량을요, 이런 기간 조정을 통해서 버티기 힘들게 만들면서요, 소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할 때는 좀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들어갈 때보다. 왜냐면 기간 매물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기 때문에.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말은요, 이전 고점 여기서 5% 정도 하락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죠? 몇 분 안 지나잖아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재차 고점 돌파를 하는 경우, 여기서 재차 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일봉봉상 돌파봉이 급하게 급등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지 말라는 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일본봉상 이렇게 급하게 급등하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급하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요. 3분봉상은 10% 이상 막 급등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슈 나오면서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거 따라가면 짱돌 맞아요. 왜냐면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이런 데서 들어가다가요, 이런 생각 이렇게 맞아본 적 있잖아요. 특히 거래대금도 안 나온 거, 막 이슈, 막 이상한, 좋은 호재 이슈 나오면서 순식간에 막 10% 급등시킨 다음에, 이거 뭐 더 급등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1, 2% 먹으려 들어가다가 짱돌 한 5%, 10%짜리 맞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난 진짜 왜 이럴까? 이러면서 맨날 자괴감 들고 막, 그런 시절이 있을 텐데, 그쵸?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이, 한 번 정도 다 그런 경험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 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갖고 거래량도 별로 터지지 않고 급등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단기 급등하는 거. 이런 거 따라가다가는요, 여기서는 조금 상승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짱또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요, 보시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서요,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이것도 여기에요. 보세요. 여기 5주짜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면서 한 20억대가 나오면서 여기 돌파가 났어요. 여기서 호재 이슈가 나왔거든요. 무슨 이슈였는지? 레뷰 슈퍼기업 인수로 영토 확장 추가 M&A 추진 뭐 관련 이슈가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소액으로 약간 매매를 해봤어요. 이게 추세 돌파봉이라고 하는데, 이슈가 떴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가 엔터 쪽 관련 쪽이거든요. 엔터 쪽 관련 쪽에까지 요즘 핫한 M&A까지 약간 이슈 키워드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돌파 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갔던 겁니다. 여기는 손익배가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가면 어쨌든 여기서 이슈 뜨고 들어갔는데 수절은 여기서 짧게 잡을 수 있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슈가 부각받으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들어갔죠. 왜냐면 여기서 이슈가 나왔거든요. 리뷰 쇼폰기업 인수 확장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한 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밀렸을 때 한 5%에서 던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돌파가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서는요 급하게 급등했거든요. 5% 이상. 그럼 여기서 짱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바로 급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해되시죠? 저야 타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손절 짧게 잡고 손익비가 나올 거라고 판단했어요. 전고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걸 강하게 급등하네? 그러면 이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노리고 좀 버텼다가 물 던지는 거 딱 보고 그냥 던졌어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 더 늦게 매도하다가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하면서 본전가로 손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여기서는 하지 말란 뜻이에요. 여기는 다 매도할지 아니면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매도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갈지 그런 고민을 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머뭇거리고 안 가잖아. 그러면 저처럼 산 사람들이 다 던져버리거든요. 차익 실현하거든요. 이것도 5%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가다 급락이 나는데 이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5% 이상 빠르게 이제 뉴스 보고 급등하는 것들은요 좋은 손익비 나오는 매수 타점이 아니라면 이것도 큰 돈으로 또 하면 안 되고 차익 실현으로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13가지 재료 키워드에다가 이게 오늘 핵심 주도주다 그러면 아까 CIS처럼요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CIS는 무거우니까 이 정도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고 좀 가벼운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화호진 나오면 그럴 거면요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려갖고 못 따라오게끔 만들게끔 빠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 안 나오고 있죠. 이 운봉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그럼 저는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호가창이랑 조금 흐름을 보고 빨리 판단해야 돼요. 여기서 차익 실현할지 좀 더 가져갈지 이해되시죠? 이거 매매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까 오늘 이제 요거 사례도 설명드릴까 이제 소액으로 해본 건데요. 이런 거 매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습관들이면요 너무 이게 큰 수익률을 바라고 이런 거 매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여기서 막 1, 2% 먹으러 들어간 건 아니고 이슈 나오면서 막 강하게 급등할 거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로 있는 게 있다라만 넘어가고요. 이런 매매는 권장하진 않을게요. 저는 이제 오늘 이게 레뷰가 그렇죠? 엔터미디어 관련 주식이면서도 또 좋은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고점 돌파할 거라는 파악이 되고 추세 돌파를 한 겁니다. 뉴스 돌파예요. 뉴스 돌파 여기서. 만약 여기서 포착했다면 안 했어요. 여기서 포착했다면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장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권장하지 않을게 그냥 주도주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게 있네.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나 그쵸? 시가격 10% 뜨면서 시작한 종목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저께 제가 참 좋은 여행을 설명드렸잖아요. 아침에 9시 10시 전에 빠르게 상한가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17%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가격이 일단 10% 이상 뜨면요. 그것도 제외인데 게다가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었잖아요. 이것도 제외. 그러니까 이거 둘 다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요. 중간에 이렇게 돌파한다 하더라도 가지 마세요. 이렇게 거기에 터지면서 돌파죠. 짱돌 많습니다. 짱돌. 100% 짱돌입니다. 이런 건. 연속 상한가가 가는 경우가 오늘 자이글이 나오긴 했는데 드물긴 해요. 자이글. 그쵸? 이런 것 경우가 이제 연속 상한가 나는 종목의 특징 제가 말했죠. 10시 전에 나오는 상한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속 상한가가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드물기 때문에요. 이렇게 짱돌 맞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전일 상한가 종목들이 돌파, 이렇게 의미 있게 가다가 돌파하는 경우 하지 마시고, 시가격이 10% 이상 뜨다가 이렇게 밀다가 다시 돌파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대응 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초보자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좀 잘할 자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시가격 뜨다가 좀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돌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파동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스케이프로 접근을 하는 건 괜찮은데, 파동 나오다가 급락하는 경우 있거든요. 급락을 피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요. 급락 피할 자신 없으면 그냥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 제외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응이 진짜 잘해야 돼요. 예. 자기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손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손빠르기가 필요합니다. 여튼요. 오늘도 1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자세하게 다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지니까요. 좀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한 게 1시간. 그래서 오늘 알겠죠? CIS 관점이, 뉴스 스캐핑으로 이제, 이렇게 돌파로 이게 뉴스 스캐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여기서 뉴스 나오고 거래대 급 터지면서. 하지만 이 뉴스 스캐핑으로 접근해갖고 수익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1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했을 때 그렇지만 돌파 매매 하신 분들 주도주 돌파 매매 하신 분들도 접근했을 거예요.
왜냐 오늘의 이게 2차전지 그리고 리튬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이 좀 강할 수 거는 쪽에서 이제 재료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 이게 오늘 주도주로서 흐름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돌파도 있을 수도 있고 이후에 눌림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이 사람들도 달라붙고 이 사람들도 달라붙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또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도 아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 외국인 그런 것들 추이 보면서 아 오늘 좀 시총 큰 종목이 거기서 호가창도 두껍게 나오고 호가 흐름도 괜찮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많은 고수들이 오늘 달라붙었을 종목이라는 게 저는 딱 보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많은 고수들의 제가 관점들을 봐왔잖아 20명 정도 이상은요 아마 진짜 오늘 장 지켜보고 매매했다면요 아마 CIS는요 20명 중에 한 15명 이상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쵸? 그 관점들을 제가 쭉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그러면 딱 1시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좀 장황하게 좀 오늘 많이 했죠 좀 여유롭게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